자, 정영민 소장하고 또 이제 시장 개장 준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3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무엇을 먼저 다뤄볼까요? 네, 뭐 시장 얘기를 좀 하죠. 재미없더라도 뭐 네. 짚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명분을 잃었어요. 뭐 빠질 명분도 크게 없고 오를 명분도 크게 없다 보니까 정말 재미없는 그런 와중에 이제 개별적인 이제 움직임만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좀 모멘텀이 사라졌다 보니까 뭐 이제 대외적인 지표 뭐 앵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만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지표에만 살짝 반응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재미가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이 만든 시장이니까 수급을 좀 더 좀 두들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고객 예탁금이 이제 62조 대까지 빠졌어요. 우리가 많이 빠졌군요. 네, 한참 잘 나갈 때 70조, 74조까지 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근데 신용잔고는 요즘은 어떤가요? 신용잔고가 지금 21조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는 더 늘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보면 시장에서 속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수급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곳은 어쨌든 개인들뿐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수급 주체들이 좀 매수로 좀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밖에 없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들고 그 부양책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제 연관된 기업들의 상승이나 움직임이 나왔을 때 낙수 효과에서 우리 연관된 기업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서는 지금 박스권을 뚫어낼 만한 뚜렷한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고 염두를 하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들 낙수 효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반도체에 영향을 줬고 또 기아차,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자동차에 영향을 주던 그런 영향권에서는 지금 이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낙수 효과가 사라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지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중반까지는 좀 소강 상태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염두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너무 빠르게 이렇게 뭐 낙심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게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좀 관망 속에서 평소에 좀 사고 싶었었던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는 뭐 이렇게 좀 천천히 접근하시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작년 8월 달부터 10월 달에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슬로우해진 그런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그때 시장에서도 약간 현실 자각 타임을 가졌었죠. 주가가 빨리 올라갔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실적이 올라올까라고 좀 실적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넘어가던 그런 단계였는데 이제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큰 감사 보고서의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주가에 대한 정당성을 두드리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뭐 지금의 어떤 기간적인 조정도 뭐 나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나쁜 게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은 이제 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네. 놨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맞습니다. 떨어졌다 이게 반복되면서 지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시간으로 이제 그 맞습니다. 조정을 주는 거고 결국엔 그러다 이제 손바뀜이란 에너지 충전 뭐 네.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방향성을 결정할 텐데 네. 뭐 사실 수급도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손발이 맞진 않아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사면은 기관 외국인이 팔고 그렇죠. 외국인이 좀 사는 듯하면 또 개인 투자자가 또 팔아버리고 주체들의 힘이 균등해지다 보니까 네. 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좀 이제 그나마 좀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뭔가 더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투자 심리였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조금 후퇴한 상황이고 제가 네. 보기에는 한 5조 정도 이상은 암호화폐 거래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상징성의 뭔가 기준이 나오면은 관심들을 갖잖아요. 매장 이렇게 뭐 이렇게 파는 마케팅 보면은 막 뭐 흔든단 말이에요. 손뼉들 치고 네. 이렇게 여길 보세요라고 네, 해서 그렇죠. 그럼 그쪽에 쭉 가면은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막 고객 형성되는데 행위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주시장에 이제 뭔가 스타 종목이나 기업이 막 시세가 나오면 네. 좋겠는데 지금 그것도 힘들고 그게 쉽진 않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많이 올라온 주가와 지금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좀 대입을 해본다면 그렇게 좀 자유로운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주가는 좀 예전에 비해서는 비싸져 있는 그런 상황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비싸질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바이든의
부양책밖에는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반복적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미국의 날씨 탓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이제 가동 중단을 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제 화학 업체들의 그런 좀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학 업체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뭐 정유는 지금 뭐 증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 발을 조금 물러서더라도 이런 좀 NCC 업체들의 어떤 좀 강세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굉장히 롯데케미칼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만큼 실적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를 봤을 때는 대형 화학주 중에서는 오히려 가장 싼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네. 이 시장에 이렇게 보니까는 전혀 부담이 없는 쪽에서 지금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의외로 아까 예. 김현민 매니저도 이마트 얘기했는데 네. 신세계도 좀 신세계 뭐 또 의류 업체들 올라오고 있고 뭐 네. 화장품 용기 업체들 그리고 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뭐 코스맥스 같은 이제 이 화장품 ODM 업체들도 특히 이번에 춘절에서 상당히 중국에서 괜찮은 스코어들이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소비의 이연 효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소비재들은 그동안 이 주가 프리미엄을 못 받는 상황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좀 수급이 그나마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는 소비재 쪽이 글쎄 좀 시장이 좀 소강 국면에 있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이 좀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비슷한 개념으로 5G도 한 6개월 쉬었잖아요. 통신 쪽 한 5개월 이슈가, 쉬었죠. 네. 근데 어저께 또 우리 버펫 옹께서 버라이즌을 대량 매수를 하면서 그런 좀 통신주에 대한 좀 좋은 시각이 워렌 버핏은 6G를 바라보는 것 같고 네. 국내는 이제 5G의 개념이 아직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접목되는 게 우주항공 테마가 네. 그냥 위성만 그냥 갖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통신을 전파하려고 하는 건데 6G죠, 6G. 기승전 우주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6G 개념이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약간 뭉뚱그려져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5G의 인프라가 있어야지만 6G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요. 그 버라이즌은 아직은 80% 이상은 LTE예요. 그렇기 때문이니까 5G에 대한 뭐 투자 뭐 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G를 해서 이제 접목을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자율주행도 가려면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이 자동차가 처리해야 되는 그 데이터 용량이 뭐 테라급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보내야 맞습니다. 되고 처리해야 되겠나 싶은데 5G가 아직도 완성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죠. 6G라 그래서 자동차가 위성에서 데이터 바로 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쳐야죠. 네, 거쳐서 오는데 그걸 이제 기존에 있던 5G망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필터링을 그거 아니면은 네. 되게 랜덤하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5G를 살짝 거쳐서 6G까지 이런 확장을 본다면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한 5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 뭐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KMW 이런 뭐 어떤 한 종목을 딱 지칭하기보다는 이 업종 섹터 전반적인 어떤 이 레벨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들 안 두고 있는 그렇죠. 쪽이지만 우연히 쓱 올라온다. 네, 부담 이런 없는 쪽 네. 그리고 뭐 통신주에서 이제 외국인 그 한도도 좀 늘려준다 뭐 이런 것도 예. 일부 기간 통신망 예. 사업자에 대한 한도를 그동안 49%로 묶었는데 이걸 조금 더 열어준다는. 풀어주는 예,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이것도 뭐 투자 심리에는 뭐 나쁘진 않는 그렇게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뭐 집중은 있나요? 저는 롯데케미칼 보고 싶습니다. 계속. 네. 네. 폴리 제품들의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수혜는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또 관심 리스트 상위 알아보고 갈까요? 그리고 또 리포트도 들어온 게 있는 모양입니다.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계산 준비 또 들어가겠습니다. 8분, 7분? 네, 좀 남았네요. 제가 말을 안 하면 목이 메었다는 얘기죠. 네, 받아주죠. 제가 센스 없게 또 그걸- 아니. 네. 일단 두 번째는 그럼 우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지금 공급 부족의 단계 뭐가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얘기들, 뭐 네. 차량용 반도체 얘기들.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대표적으로 좀 그 공급 부족이 나왔었던 것이 주가의 시세로 연결됐던 게 우리가 이제 예로 볼 수 있는 게 효성 TNC 같은 거죠. 스판덱스가 이제 중국 업체가 이제 너무 싼 가격에 덤핑을 계속 치다가 이제 좀비 기업이 돼서 날아갔는데 거기에 대한 생태계의 모든 그런 이제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효성테인 씨가 됐고 그게 네. 이제 10만 원 밑에부터 지금 3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그럼 이제 그런 공급 부족이 있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뭐 그 또 다른 예로는 골판지도 공급 부족이 나면서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 지금 확실히 공급 부족의 대표적으로는 백신이 부족하죠. 백신도 뭐 계속해서 생산은 해내고는 있습니다만 백신의 유효 기간이 있고 네. 또 이제 이거를 매년 맞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백신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그 바이러스의 변이 때문에 백신을 3번 맞아야 된다,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맞고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매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인류가 맞으려면 백신 부족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특히 이제 전력 반도체 쪽에 대한 공급 부족,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걸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의 부족, 이거는 뭐 입이 아프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회용 제품의 사용이 왕창 늘어나면서 네. 우리가 이제 갇혀서 지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폴리 제품,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여기에도 공급 부족이 나오고 있고 또 합성 고무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좋아하실 만한 게 또 이제 2차 전지의 하이니켈 계열의 이제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로 쓰이는 동박 이런 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대표적인 공급 부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냥 가격만 인상되는 것들이 있고 공급이 자체가 부족돼서 이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죠.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딸려서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있고 수요가 확 늘어나가지고 공급이 딸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공급은 한정적인데 당장 증설과 추가 공급이 어려운 상황. 근데 거기에서 수요가 좀 폭발하면서 좀 쇼티지가 나는 그러니까 가격을 뭐 한 2배 정도를 줘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비탄력적인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중장기 이 어떤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시세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핵심이라고 듭니다. 거기에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이니켈 계열 양극재죠. 하이니켈 계열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뭐 이 구성 비율이 뭐 7대 2대 1 뭐 이렇게 갔다 하면 요즘엔 거의 90%를 뭐 NCM, NCA 다 그 하이니켈로 그냥 뭐 속된 말로 때려박아가지고 뭐 80%, 90%까지 니켈 계열이 좀 니켈의 그 사용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니켈의 그 선물 가격 보시면은 거의 그 차트가 서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수요가 좀 폭발하는 상황인데 지금 양극재가 없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뭐 조 단위로 5년, 6년 이렇게 좀 장기 생산 계획을 이렇게 그 계획을 가지고 계약도 맺어주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극재용 동박도 만드는 족족 팔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3개 회사가 있는데 SKC, 일진머티리얼즈, 옛날에 이제 그 두산솔루스 이렇게 좀 3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2026년까지는 증설보다 더 빠르게 지금 계속해서 좀 음극재가 좀 사용될 가능성이 높게 그렇게 좀 보고 있다 보니까 동박도 굉장히 구리 가격도 뭐 말해 뭐합니까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격을 계속 올려도 만드는 족족 팔려 나가는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까지 임팩트는 아닙니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폴리 제품, 플라스틱 제품과 합성 고무 쪽 그러다 보니까는 합성 고무가 없다 보니까 지금 타이어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이런 공급 부족이 만들어내는 시세는 생각보다 단단하고 길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양극재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LNF 이 종목을 좀 들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동박 쪽도 SKC,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3종목이 있습니다만 일진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빨라 보입니다. 그래서 좀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공급 부족은 그만큼의 주가를 만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아까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롯데케미칼 아까 언급을 드렸으니까 빼고 금호석유 합성고무 쪽에 금호석유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또 집안 싸움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주가는 높이 올라와 있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공급 부족이 있는 곳에 중장기 시세가 있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롯데케미칼은 아까도 있었는데. 네, 네. 제가 깜빡하고 또 넣었나 보네요. 아. 네.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무거운 종목에 의도가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30만 원이 넘는 종목인데, 네, 그냥 뭐 매크로 지표에서 이제 보는 거니까 화학 업체들도 지금 가격이 이렇게 너무 비싸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가가 좀 뛰네요. 4% 가량 롯데케미칼은. 예, 이건 뭐 그 말 그대로 데이터가 좀 딱딱 그 가격 인상이 좀 찍히다 보니까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좋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은 좀 강보합은 예상은 합니다. 뭐 지금 미국 선물도 조금 갑자기 플러스권. 지수로 넘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준비하라 이제 디테일은 여기까지 네, 정리하고 저기는 뭐 압축 있습니까? 뭐 다 좋게 보는데. 오늘 뭐, 롯데케미칼 하나로만 네, 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지수 호가는 지금 거래소 유가증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나눠지긴 하는데 미국 주가의 선물은 조금 플러스. 약세. 네, 조금 약세. 좀 돌아섰나요? 네. 약세로 지금 보이고 있고 뭐 특별한 이벤트가 보이진 않는데 코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인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지금 뭐 어제 무슨 코인이에요? 그 다날 관련돼서.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요. 코인. 예,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어제 페이코인 어제 말씀드렸었던 가격의 반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은 좀 이해는. 어제보다 또 반토막이 네, 났어요. 어제 코인은. 4,000원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2,000원대 중반. 페이코인? 페이코인입니다. 네.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각별히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산가 임박했으니까 호가 다시 보고 전입합니다.